품격 토론입니다. 예, 오늘도 뜨거운 정치 현안 품격 있게 토론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그 탄핵 불성립 사안 그 상황부터 좀 어떻게 보셨는지 홍익표 의원님. 예, 그 사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날 표결이 그 탄핵안 표결이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적 관심이 국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 여부를 떠나서 찬반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일단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를 마무리해서 그 결과에 따라 뭐 승복을 하든 또 뭐 이후에 또 추후 절차를 밟든 이랬어야 되는데 투표 자체를 하지 않고 퇴장함으로 인해서 그 투표 불성립을 시킨 것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기 당 의원들의 뜻을 뭐 믿지 않는 그러니까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마음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한 것 같은데 결국은 큰 틀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거는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있는 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조혜진은 이번에 투표 불성립 보면서 2011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그 투표 붙였던 무상급식 투표 불성립 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이제 주민투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지금 완전 거꾸로 돼가지고 그때는 민주당이 이제 투표 참여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당시에 캠페인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긴 나네요. 예, 그래가지고 개표도 못 해보고 예, 그래서 그냥 부결되고 오세훈 시장 그만두고 그다음에 예. 시장 선거 다시 하고 박원순 시장으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거꾸로 그러니까 돼가지고 그때도 서울 시민들이 많이 투표는 했지만 예. 정적수에 부결돼서 아예 개표를 하지 않고 예. 그렇게 된 적이 있죠. 그런 좀 케이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반대로 됐어요. 반대로 민주당 예. 입장이 반대로 됐는데 우리 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은 그거나 또 탄핵이나 다 당론으로 부결 결정을 했는데 특검법은 그냥 의원들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 탄핵안은 예. 표결은 집단 퇴장했는데 아무래도 탄핵안은 특검법보다도 어떻게 더 중요하고 중대한 사안이고 그런 반면에 또 8표만 이탈하면은 가결이 되는 상황에서 당 내부 점검을 해볼 때 좀 뭐가 좀 불안하다 싶어서 집단 불참하는. 근데 그 뭐 홍표 의원이 당 지도부가 의원들을 못 믿어서 그렇게 좀 고육지책으로 한 것 같지만 참 모양이 볼상사나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 느낌을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먼저 표결이 있었던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6표의 이탈이 있었지만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국민의힘 여당 분위기로 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어쨌든 부결됐으면 대통령 탄핵은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사안이니까 당연히 부결됐을 거다. 투표에 참여해도.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이런 그 아주 비판적인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당하게 투표해서 부결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잖아요. 뭐 지도부 생각을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만. 예를 들면 특검법은 예차해서 이탈이 돼가지고 되더라도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덜한데 이 탄핵이 통과되면은 그거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람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 흔히 하는 말로 단도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모양이 나쁜 거죠. 국회에서 표결 절차에서 과거에도 한번 그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그 한나라당 때도 그때는 이제 해임 건의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인데 그걸 이제 불성립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당 다수 의석을 그 과반수 의석을 그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었을 때니까 제가 초선 때인데 퇴장하니까 과반수 표결이 안 되니까 그냥 불성립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로 제 경험은 불성립되는 걸 두 번째 보는데 이런 방식은 어쨌든 그 정상적인 그 표결 절차를 하지 않고 부결시키는 거는 제가 보기엔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하여튼 뭐
국회법상 있는 권한 행사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정치인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뭔가 좀 옹색해 보였다. 그러니까 특히 문제가 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그 붙잡아놓은 모양새를 하니까 더 말이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불성립으로 이렇게 부결시킨 이후에 그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세 분이 네. 참여를 했거든요. 투표 참여를 안철수, 김예지, 김상우 의원이 투표를 했고 안철수, 김예지 의원은 뭐 가표, 부표 공개는 안 했지만은 찬성했을 걸로 대개 이제 해석을 하고 김상우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반대표 던졌다. 그렇지만 반대든 찬성이든 투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좀 아무래도 좀 당혹스럽겠죠. 그리고 앞으로 수사라든가 또 그에 따른 여론 추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겠지만은 민주당이 이번 이 탄핵 부결로 끝내지 않고 계속 될 때까지 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하고 이번 주에도 수요일에 다시 또 발의를 해가지고 토요일에 그 표결 붙이는 녹차 표결 붙이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 다시 하면 그동안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제가 좀 원내 있지 않아서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은 아무래도 부담을 조금 더 느끼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민주당이 하는 행태에 대한 또 반감도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사실은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헌법에 규정한 일사부재의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결론이 났으면은 다음에 결정적으로 다른 어떤 사건이 터진다든지 해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이 사안을 다뤄야 될 때가 될 때까지는 다시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갖다가 폐기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회법에 보면은 임시국회를 짝수 홀수 이렇게 이제 다 달별로 해놨거든요. 자동 부의 그 계기가 되게 해놓은 거는 기본적으로 임시국회의 기간을 한 달로 기준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 한 달 동안에 만약에 부결된 거면은 그 한 달 뒤에나 다시 한번 재론할 수 있는 거지. 그 중간에 다시 또 일주일 단위로 일사부재에 어긋난다는 의미인데 지금 이걸 쪼개가지고 매주마다 한다고 한다는 건 국회법 정신을 완전히 이거는 형해와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들어서 원한 뒤에 국회법이 완전 엉망이 됐지만은 뭐 필리버스터고 뭐고 간에 다 그냥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양쪽 다 더 부담이 커진 상황이 될 거다. 민주당이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거 우리가 이 덜러리 써도 되나 하는 그런 그 영향도 줄 걸로 봅니다. 의원님. 예. 일단은 이번 경우는 일사부재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12월 10일부로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조혜진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매번 그 12월 달에 바로 임시회를 소집했거든요. 네. 특히나 더군 그 지금 연말에 예산안도 통과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입법 사항들도 있고 해서 항상 관행적으로 12월 또 임시국회를 소집을 했기 때문에 임시월 국회 소집의 일차에 따라서 11일 날 그 임시회가 소집되면 발의하고 또 절차하겠다는데 일단은 그 본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돼서는 의장단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은 생각은 11일 날 발의를 하게 되면 본회의가 열려야 본회의에 보고를 하거든요. 네. 본회의를 보고하고 그럼 또 다시 주말에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와 관련돼서는 의장단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시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제 의장하고 협의해서 그 전체적으로 본회의 그 시간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아마 그건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거에 따르면 이제 당이 매주 쪼개서 한다라는 게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쪼갤 수 있을지 그거는 여러 가지로 상황 변화는 있습니다. 예. 아마 다만 그 민주당의 입장이 분명한 것은 이번 사안은 그 국가 내란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민주당 입장이 확고하고 그에 따라서 아마 이런 투표 행위가 만약의 경우 이제 한두 차례 더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2016년하고 비교하면 이런 것 같아요. 2016년에 국민의당 의석 분포를 보면 수도권 의원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스윙보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권, 충청권.
그때는 우리 당하고 의석 차이가 한두 석 차이밖에 안 날 때니까요. 서로 비슷하게. 그랬죠. 예.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국민의힘 의석이 그때보다 많이 줄은 데다가 또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소위 충청권이 거의 적고 대부분 이제 그 영남권 의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 변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핵심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을 비롯해서 영남권의 여론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전국 여론도 중요하지만 영남권의 여론 변동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느끼는 압박의 강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일사부재위에 어긋난다고 한 거는 이제 임시국회 정기국회 끝나고 나는데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이 의사 일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회가 어쨌든 간에 국회 최종 의사 결정이 탄핵에 대해서는 불성립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결이 된 건데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올려가지고 또 투표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하고서 될 때까지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게 민주당 독재지. 이거는 의회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닌가. 예. 글쎄요, 그거는 상황 따라 다른데 이번 것이 불성립이 아니라 투표를 해서 완전 부결되고 국민의힘 의지가 확실하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과 같이 불성립된 것으로 표결 절차가 지금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뭐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처지는 아니지만 그냥 이를테면 이번 주 토요일 날 해서 안 되면 그 다음 주에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하겠다고 지금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건 이제 다들 너무 힘들잖아요. 또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이번 주에 기한에 하기로 했으면 저 퇴장 전략 쓰지 말고 전부 나와서 표결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부결되든 가결되든 여기서 끝내겠다. 여야가 그렇게 합의하면 또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이제 서로 간에 교수단 의장단과 양당 대표 그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얘기할 수는 여전히 있을 거로 그런데 보입니다. 정치력 발휘해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해서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뭐 최소한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주 쪼개기보다는 한다면 한 달 정도의 그 기한을 지키면서 한 달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방식은 현재로서는 양당이 전혀 이제 논의도 할 수 없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만두면서 그 의장으로서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 대화 파트너도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없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국회의장이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후 의총에서 바로 재신임 그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추 대표는 그 재신임을 하더라도 자기는 다시 복귀하지 않겠다. 다시 맡을 생각은 이전에 없다. 원내대표들이 사퇴했다가 또 뭐 의원들이 또 다시 또 부르면 오고 번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안 하더라도 후임 원내대표 그 선출 때까지는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원래 했고 또 해야 되고 그것도 안 하고 물러나면 그건 진짜 무책임한 거고. 그야말로 공백 상태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탄핵 표결은 저는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민주당이 포기하고 하지 말고 지금 수사가 지금 시작됐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또 김영현 장관과 뭐 기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서 뭐 수사기관이 세 군데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 탄핵을 다시 논의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하는 거는 상황 변화가 없는데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억지 탄핵을 만들어내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판을 해도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유죄될 때 무죄 났다고 해서 유죄될 때까지 계속 재판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사법체계가 무너지듯이 국회 탄핵 이 표결도 어느 특정 정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 내린 대로 결론 날 때까지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여론의 역풍도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하고 또 안 되면 다음 주에 하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지금 조혜진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지금 사안 자체가 일반적인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란죄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대 범죄고 그 내란죄 수괴라고 하는 게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 씨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안을 그냥 묵과할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비상계엄 발동되고 나서 그날 밤 1시쯤에 해지 의결이 촉구돼 그 요청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국회에서는 제안서가 있으면 그 제안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제안 주문이 뭐냐면 명백한 위헌행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행위이기 때문에 해지를 요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실상 그날 국회가 결론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위헌행위에 대한 해지를 요청한 거였기 때문에 이 위헌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그냥 두고 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율배반적인 거죠. 탄핵은 그저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고 반헌법적이고 위법행위라고 하면서 그 행위 주체를 그대로 묵과한다는 것은 용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죄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은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전 단계에서 검찰 수사 결과로 기소는 돼야 그것이 확정이 되는 거지. 정치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장은 할 수 있는 내란죄 혐의가 있다. 주장은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법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그걸 탄핵하고 연결하는 거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담당하는 것인데 수사가 이제 시작된 단계에서 그걸 그 수사기관도 재판기관도 아닌 정치권이 그걸 단정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탄핵을 한다고 하면은 수사 재판 사법 절차를 이거는 그 행위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는 사법 절차들이 있고요. 내란죄는 그 대통령대 형사소추가 면제되는 게 아니니까 이러한 탄핵과 관련된 그 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 관련된 절차를 그 밟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국회가 월권이거나 그 불법적인 행위는 아닌 거죠. 네. 두 분이 자연스럽게 그 내란죄와 관련된 논의를 이제 시작하셔서 지금 이 내란죄를 둘러싸고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죄 성립한다는 주장이 있고 또 내란죄 적용은 안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기왕에 그 주제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도 이제 수사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핵심이 이 계엄령 선포하고 군을 그 국회에 출동시킨 목적이 이 국회가 회의를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냐. 그러니까 상임위나 본회의를 네. 해서 예산이든 법안이든 또는 탄핵안이든 특검안이든 이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그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냐. 그러면 그건 내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 수사 과정인 거죠. 그렇게 단정할 수 있으려면은 계엄군이 이 국회를 원천 봉쇄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에 출근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든가 또는 출근해 있는 의원들을 다 국회로부터 퇴거시켜 가지고 뭐 체포를 하든 구금을 하든 퇴거시켜 가지고 또 회의를 못 열게 하게 할 목적으로 군인들을 그쪽으로 들여보냈다. 라는 것이면은 그 내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걸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군인들이 진입을 했는데 그것이 아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 또는 들어가 있는 의원들을 갖다 다 강제 퇴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또 그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시달을 해 가지고 들여보냈느냐라는 것을 지금 수사 기관들에서 네.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전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의원들을 다 퇴거시키라고 자기가 지시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국정원장은 자기는 그런 그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고 그 국정원은 그런 일을 하는 기관도 아니고 또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하지 뭐 1차장한테 하지는 않았을 거다. 뭐 예를 들면 국정원 안에서도 그렇게 이제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 수사기관들이 그걸 이제 규명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내란죄가 그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법리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조혜진 의원의 그 논지에 이게 목적이 있었느냐. 그런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내란죄 성립이 어렵다. 이제 이런 주장. 아니요. 그거는 수사기관들이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주장들이 있고 그거를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십니다. 홍익표 의원. 보통 이제 우리 그 헌법이나 법률에 국토 참전하고 국헌문란 두 가지가 기준이 이제 내란죄를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국토 참전이라는 것은 국토 일부라도 하여간 그 배제하는, 그러니까 국가 권력으로부터 배제시켜서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헌문론이라는 것은 헌법 질서를 그 어지럽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번 경우에는 일단은 그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상적인 국가 권력에서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전 당연히 과거에도 이게 그 5.18 그 당시에 5.17 당시에 전국 비상계엄 확대가 이게 그 내란죄로 해당된다고 이미 판례가 있어요. 그렇게 선포한 것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국헌문론, 그러니까 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건데 우리 헌법에 아까 이제 그 따져봐야 된다 그러지만 거의 지금 뭐 이미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당시 이 국회는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그 즉시 비상계엄에 대한 가부 여부를 그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 자체를 봉쇄했어요. 국회의장까지 다 물러넘어간 상황이었고 상당수 국회의원이 다 물러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폐쇄했는데 입구를 폐쇄했을 때 국회 사무총장이 직접 나가서 의장 지시에 따라서 열라고 해서 겨우 열었을 때 의원들이 좀 들어오고 또 다시 문을 폐쇄하고 그래서 문을 못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못 들어갈 뻔했어요. 한동훈 대표 같이 갔던 분 수행했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의원들 몇 명하고 경찰이 막았는데 나 누군지 모르냐. 내가 여당 대표인데 나를 막느냐 해서 겨우 그때 또 몇 명 풀어 들어가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의도는 국회를 못 열게 해서 그 계엄령을 해제를 막으려고 했던 의도가 명백히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헌법적 권리를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포고령 1호 자체가 매우 위헌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계엄령 상태에서도 정당의 정치활동이나 국회의 정치활동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헌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계엄령하에서도. 그러니까 포고령 1호 자체가 헌법 질서를 위반한 네.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당연히 내란죄에 해당한다 봅니다. 그 내란죄의 그 목적성이 그렇습니다. 충족된다 이런 예. 주장이시군요.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제가 내란죄 관련 논란을 보니까 이게 대통령의 통치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의 계엄권 비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적시되어 있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전 과정이 그 법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그 중간에 이것이 그래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안 되고 이게 통치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부의 그 제재 대상이다. 그래서 중간에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하고 나서 그 해제 결의에 의해서 계엄이 해제돼서 이것은 이 통치권의 합법적인 행사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익표 의원님. 저는 그 이번에 그 비상계엄 자체가 그런 통치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통치권이라도 그 어떤 재량의 한계는 있거든요. 우리 헌법에는 77조에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 상황이나 그에 준하는 사변 그리고 국가 그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전쟁 상황도 아니었고 우리 시민들이 무슨 대규모 그 사회적 폭동이나 테러가 일어나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경찰로서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날 자정에 발표 10시 반경에 대통령께서 그 계엄을 발동할 때 든 이유들이 전혀 그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탄핵이 너무 빈번했다. 그다음에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입법 독재를 한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소위 그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 질서를 위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안은 그 우리 헌법에서 그 구성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였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통치권의 재량을 넘어서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비상계엄에는 지금 말씀대로 77조 헌법 77조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있는데 실질적 요건이 이 말씀처럼 이제 국가 비상사태여야 한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계엄 선포권자가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판단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계엄 선포를 하는 것인데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수 소수까지 모르겠지만은 상당수 헌법적 견해가 그건 대통령의 판단을 일정 부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는데 이건 비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래서 그거는 동의가 안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비상사태가 아닌데 왜 당신 비상사태로 판단했느냐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계엄권자에게 있다라는 그 견해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형식적인 요건에 있어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헌법에 정부와 법원만 돼 있거든요. 국회는 안 돼 있거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하게 돼, 국회 통보하고 소집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하고 소집하게 돼 있는데 그 국회를 뭐 그 봉시한다든지 또 그 회의를 못하게 한다든지 하면 서로 논리 충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헌법에서 특별한 조치의 대상에 국회는 빼놓은 거거든요.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야 계엄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통보도 받고 또 그걸 유지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포고령에도 그 국회 권한을 중지시켜 버렸고 또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그 의도가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외형적으로는 군을 출동시켜 가지고 그 진입을 하게 했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통령이 이거는 뭐 이렇게 명백하게 의도가 없었다든지 좀 몰랐다든지 하는 거를 예를 들면 국회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몰랐다라든지 또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생각은 없었는데 어쨌든 포고령이 그렇게 나갔고 군이 그쪽으로 출동했다든지 이렇게 입증하지 못하면은 그 혐의를 벗어나기 전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미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 특검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 기관이 물론 이제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그 수사기관으로서는 뭐 수사 착수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세 기관이 뭐 이를테면은 지금 검찰은 김영은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그러고 경찰은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그러고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나로 좀 모아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품격 토론 홍익표 전 의원, 조혜진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 2년간 진행되며 혼인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본인 등이 입양신고 특례는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신청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3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 064-710-844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KBS 라디오 전격 시사입니다. 품격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여러 수사기관이 한꺼번에 수사를 하고 또 국회 야권에서는 특검, 내란죄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조금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홍익표 의원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수사기관이 세 군데가 다 뛰어들었거든요. 검찰, 경찰의 이제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공수처까지 이제 그 뛰어들었는데 뒤늦게 법적 권리를 보면 사실은 이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여러 가지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 공수처의 수사 인력, 역량 등을 감안하면 이 큰 수사를 지금 그 배당된 수사도 지금 충분히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법률상 보면 검찰은 사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그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아까 그 연관된 수사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법적 그 수사 범위 대상인 직권남용을 갖고 내란죄를 엮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방식인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내란죄에 연관돼 가지고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겠죠. 큰 사건에 약간 작은 사건들이 엮여서. 근데 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작은 사건을 끌고 가는 방식은 이건 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면 현재는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게 맞는데 이걸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증인을 확보하고 있고 피의자를 누구는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갖고 있고 그걸 다 내놓으라고 또 공수처는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건 여야 합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이건 특별검사를 해서 여야가 좀 더 어차피 수사에는 그 여당도 이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합의하에 특별수사 그 특별검사를 그 국회가 해가지고 수사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 네, 특검도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계속 해오니까 안 된 거거든요. 그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고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또 거기에 민주당이 과거에 그렇게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고 빨리 추방해야 될 적폐라고 했던 이 별건 수사라든지 또 비사실 공표까지 다 합법화시켜주는 걸 갖다가 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하고 또 권한도 그런 그 검찰의 폐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권한 남용 소지가 있는 권한을 다 빼고 그렇게 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민변 출신 변호사를 갖다가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를 특검으로 앉힌다든지 또 자기들이 그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던 그런 별건 수사나 이런 그 검찰의 권력 남용까지 다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특검을 하게 되면은 특검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수사 결과가 신뢰받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 특검도 옛날에는 국민들이 상당히 신뢰를 했지만 지난번에 그 최순실 특검을 했던 그 박영수 특검이 한때는 영웅이었다가 지금 뇌물죄로 12년인가 구형을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특검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옛날만큼 그렇게 일방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고 거기다가 또 정파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쪽 편에 들어서 칼날을 휘두르면은 그 결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된다면은 정말로 합의해서 공정한 이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빨리 이 검찰, 경찰, 이 공수처가 서로 만나가지고 협의해가지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세 기관에서 다 파견해가지고 합수를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처럼 정의는 그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고 증거물은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고 공수처가 뒤늦게 또 뛰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수사에 혼선이 빚어져 가지고 제대로 된 이 수사 진척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혜진 의원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요. 그 과거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그 최상병 특검하고 좀 경우가 다른 게 그때는 당사자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배제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일단 그 권한을 배제하는 건 여당도 이의가 없을 거예요. 대상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3자 저희도 대법원이나 그러니까 법원과 변협 여기서 추천하는 경우를 해서 임명하는 방식이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는 국민의힘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합의가 될 수도 있다. 두 분의
토론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일요일입니다. 11시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긴급 담화가 있었는데 이 담화의 형식이나 내용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직접 공격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담화 이후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공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이번에는 홍익표 의원부터 시작하실까요? 우선 이번 비상계엄을 막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일정한 역할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찍 그 SNS 통해서 반대한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했고 실제로 일정하게 그런 역할을 해서 190명의 찬성을 이끄는 데는 여당 대표로서 저는 일정한 기여를 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그건 이제 일단락됐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관련된 문제가 논의가 됐어요. 사실 이 논의가 우리 당은 일찍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전 국민적 기대가 올라가고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겠다 여겨진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를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정지시켜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급물살을 탔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당도 같이 할 수 있겠고 탄핵이 가능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과 만나고 그 후도 자기 생각이 변함이 없다고 했다가 토요일 날 표결 직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입장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도리어 마치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그 권한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위임했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초헌법적이고 전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서 모든 법률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넘길래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퇴진하거나 해야죠 스스로. 아니면 탄핵을 받아서 되는 경우죠. 우리가 흔히 대통령의 유고와 권위인데요. 유고는 잠시 권한이 중지된 상태. 그리고 권위는 아예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상황. 이 두 가지만 권한 대행을 하고 그 권한 대행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행 순서가 다 있어요. 대행 순서가.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전혀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고 어느 국민도 그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명백하게 올권이고 자칫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오는 비판은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무기로 해서 대통령하고 권력을 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조혜진 의원. 대통령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임기를 마지막까지 채우는 건 어렵다고 다들 생각하고 중도에 이제 퇴진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 또는 그 이후의 과정에서 국정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국정 공백이 심하고 또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국익에 심대한 침해가 오고 하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이런 어려운 과정을 원만하게 잘 수습해서 국정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나라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이 바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선 때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지만은 그 심판을 받은 거는 표로서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참패를 당한 거는 당이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일처럼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탈당을 해가지고 우리가 야당이 되면은 그만한 책임이 없겠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집권당이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물러난 상황에서 권력이 이제 공백이 점점 생겨져 가는데 물러난 건 아니죠. 물러나가면서 점점 이제 뭐 탄핵이 되든 아니면 본인이 조기에 그만두시든 간에 임기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이미 대통령께서 자기 권한 행사 안 하겠다고 국정에 실질적으로 이선 후퇴선언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 공백을 메꾸지 않으면 국정이 표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차적인 책임은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집권당인 우리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조기에 대선이 치러지면은 바로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의사 결정을 한다든지 뭐 어떤 뭐 결재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당정 협의를 해왔는데 대통령이 뒤로 물러서 하고 정부의 권한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협의 그 국정에 조언을 하고 참여하는 여당의 책임과 역할도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 이상 과잉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 행위였다 이렇게 지금 조혜진 의원 설명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야당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게 제2의 내란 사태다 막 이런 비판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강하게 비판할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조혜진 의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강력한 비판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 이 모든 권한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권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실제하는 한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군 통수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인사가 몇 명 발령됐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이 사표를 냈는데 사의술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그렇죠.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국정원 1차장도 경질됐잖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임명됐는데 그것도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인사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선 후퇴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선 후퇴는 형식적인 거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계속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벌써 한동훈 대표하고 아무리 여당이라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 그 한 총리하고 대통령 간의 주례회동이 사라지고 대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주례회동을 하겠다. 이거 자체가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에 사실상 개입해서 그 영향을 미친 거에 대해서 국정농단이란 말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진짜 대통령의 권한을 중지시키고 뭔가 해법을 찾는다면 그 한덕수 총리가 찾아야 될 사람은 국회의장이었어요. 헌법소일 2위고 국회의장과 상의해서 국회의장이 현실적인 정책 실체인 여야 당대표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의를 하는 방식이 맞는 거지. 한덕수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실제는 하지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그 책임지고 하겠다. 이거는 예.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아마 마무리 발언 기회가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이율배반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 그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를 공격할 때는 대통령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니들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 배제되지 않는 이상은 권한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니들이 왜 개입하냐, 니들이 왜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나서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제 김민석 계엄 특별위원장 그 사람 그 발표할 때는 보면은 대통령 보고 당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정부 서류에도 손도 대지 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군 특수권도 바로 박탈하라고 그랬습니다. 꼼짝 못하게 하면서 그걸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뒤로 물러나겠다고 당과 정부가 알아서 잘 수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이 그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이 생기는 데다가 민주당은 아예 그냥 대통령 꼼짝 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백이 이제 국정 공백이 생기는데 그에 대해서 총리나 당대표가 책임지고 있는 당대표가 아무 역할도 안 하면 나중에는 결국 민주당이 대통령도 꼼짝 마라. 한덕수 총리도 계엄 내란죄 수사 대상이다. 예. 한동훈도 지금 종범이다. 다 수사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뭐 한 총리도 탄핵한다. 법무장관도 탄핵한다. 검찰총장도 탄핵한다. 정부를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아무도 예. 대통령도 총리도 당대표도 장관도 꼼짝 말라고 해놓고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 대통령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뭐 국제적으로 수사 지시까지 하셨어요. 누구를 압수수색해라. 네, 알겠습니다. 구속하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시간이 다 상황에서 돼서 예. 잘못되면 결국은 여당이 책임져야 된다는 점 때문에 자,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두 분께 두 분께 30초씩 마무리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생각은
내란죄 주 핵심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하루라도 그 직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직무를 자진하야로 할지 아니면 탄핵으로 할지를 빨리 결정하고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를 이후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채워나가는 것이 맞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선탄핵 후수습이다. 예. 이제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셨어요. 조혜진 의원. 국민들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국민들 손으로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또 문재인 정부를 세웠는데 그 문재인 정부를 또 5년 만에 또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번 사태를 보는 국민들의 생각이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다 더 신중하게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고 나라가 어떻게 될 정파적으로 휩쓸리기보다는 나라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 심부름하는 정치인들도 이 사태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개인이든 당파든 이걸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갈까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정말 어느 것이 나라와 국민에게 좋을 것인가 그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 토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출근 정체가 추대를 보인 가운데 여전히 돌발